그것도 참 씁쓸한 풍경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무기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 날이에요.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혹시 계획 있으세요? 예, 일하죠. 이렇게 삭막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브도 일하고 크리스마스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사실은 요새 네. 시즌이 영화 엔터테인먼트계에서는 어찌 보면 일이 가장 많은 그렇죠. 시즌 사실은 중에 하나예요. 네, 성수기라고 그냥 성수기가 아니라 극성수기라고 극성수기죠. 해요. 예. 네. 사실은 올해의 어떠한 때보다 12월에 극장가에 뉴스가 많기는 해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요. 네. 개봉 일주일 만에 340만 관객이 극장을 갔어요. 와, 우리나라를 네. 헐리우드 쪽에서 네.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블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시간 10시까지로 단축된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스코어는 거의 1000만 스코어에 가까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좀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리느라고 말을 좀 아꼈지만 20년 동안 3세대 스파이더맨 전체가 총출동을 하면서 정말 세대 관객들도 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가시게 되더라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층이 되게 넓다는 게 이 작품의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참 잘 맞는 영화라서 가족들이 함께 보시기에도 좋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12월 극장가를 좀 살펴봤더니 조금은 아쉽게도 할리우드 3파전이에요. 할리우드 3파전이요. 우리나라 영화는 안 뽑혔나 보죠. 예, 우리나라 영화들은 크리스마스 대목보다는 코로나가 조금 지나갈 설 대목을 좀 노려보자. 그래서 12월 말에 개봉하기로 했던 작품들도 1월로 개봉을 조금씩 미뤘어요. 그래서 지금 또 상황이 조금 안 좋기도 하니까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네, 그래서 할리우드 3파전인데 지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랑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한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라는 이 작품이랑 매트릭스 4번째 시리즈 매트릭스 리저렉션 이렇게 3편의 영화가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장난이 아닌데요. 세죠? 굉장히 센 영화들인데요. 센 영화들입니다. 킹스맨은 사실 청불 스파이 액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컸는데 세 번째 시리즈인데 재미있게도 이 킹스맨이라는 주제의 기원을 다루는 이야기상으로는 가장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고 그리고 매트릭스가 개봉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999년에 개봉해서 그야말로 가상현실이라는 화두를 던졌잖아요. 이 작품이 4번째 시리즈 영화로 돌아옵니다. 야, 이거 골라서 보기에 참 애매하겠는데요. 네, 둘 다 할리우드 대표 시리즈라는 점에서 기대도 큰데 사실 한편으로는 와, 이거 너무 우려먹는다. 너무 울고먹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요새 시리즈 영화들 보면 할리우드에서 이 작품이 기대작입니다라고 하는 작품의 거의 대부분이 속편. 네. 그러네요. 지금 다 그러는데. 다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기보다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고 인지도가 탄탄한 작품들의 속편을 만들고 있는 게 할리우드의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리우드에서도 조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레트로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은 불황 시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린이부터
좀 최소한 중년 이상 세대까지 그렇죠. 다 사랑받을 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내놓는 게 낫겠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상업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요. 네. 그럼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네. 개봉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화 해주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신작 말고요. 집에 좀 따뜻하게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기분 물씬 느끼면서 보실 만한 작품들 얘기해 보려고요. 그럼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영화? 크리스마스에 매해 돌아오는 영화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뭐 나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예. 역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아재시군요. 그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주저해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이 매 크리스마스에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 나 홀로 집에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요. 러브 액츄얼리 아니에요? 러브 액츄얼리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네, 이제는 뭐 나홀로 집에를 제치고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하면 러브 액츄얼리가 보편적으로 꼽는 영화가 돼버렸어요. 생각해 보니 이 영화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년이 됐는데도요. 네. 다시 봐도 별로 촌스럽지 않은 영화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냥 이 영화 극장에서 한번 재밌게 보세요 라면서 재개봉을 하는데 올해도 재개봉을 극장에서도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오늘 23일 날 극장에서 재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극장 가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리차드 커티스 감독의 워킹 타이틀이라는 제작사가 정말 이 작품으로 빵 떴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좀 소소한 영화를 만드는 굉장히 재기발랄한 제작사였는데 네. 이 러브 액츄얼리가 전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워킹 타이틀의 영화라는 것들이 이제 포스터에 광고로 붙기 시작을 했어요. 러브 액츄얼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라고 보면 정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모든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나오죠. 근데 왠지 이렇게 솜사탕 먹는 것 같은 기분? 그렇죠. 판타지도 기분이에요. 되게 네, 많지만 네. 그러면서도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 사실 러브 액츄얼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 영화 제목 중에 하나였대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만 해도 한국 이름으로 이제 영화 제목을 바꾸어서 개봉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거든요. 예, 2000년대 예. 초반에는. 예. 그런데 도저히 이 러브 액츄얼리는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말 소리 나는 대로. 그런데 이 러브 액츄얼리라는 이 제목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이 문장의 딱 앞부분만 딱 따온 그런 제목이었고요. 예. 뭐 휴그랜트, 엠마 톰슨, 콜린 퍼스, 리암 리슨, 로라린이 그야말로 뭐 캐스팅도 좀 별 중에 네. 별들이 맞아요. 다 모였었죠. 되게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럼 기억나시죠?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한 4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수상과 그 굉장히 재기발랄한 여성 비서의 러브스토리. 휴 그랜트가 주인공을 맡았었던 작품이죠. 그란트는 꼭 그래요. 어떻게요? 아니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도발적인 느낌의 네. 들죠.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귀족적인 느낌을 그렇죠. 갖고 있는. 이 작품 속에서는 영국 최초의 독신 수상이 등장을 하는 수상이요? 내용으로 출발을 하는데 정말 사랑하게 되는 여자 앞에서는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남자로 변신하는 휴 그랜트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춤추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옆으로 되게 귀여운 개처럼 이렇게 추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죠. 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좀 네. 그렇죠. 이상형이었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굉장히 냉정하게 하는 맞아요. 사람이 나한테 와서는 귀염귀염하게 행동하는 거. 정말 딱 어울리는 휴 그랜트 다운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많이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리암 니슨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내고 그러니까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서로를 보듬으며 크리스마스를 나는 그 내용도 있었죠. 네. 그리고 콜린 퍼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가까운 동생과 러브어페어가 나와버리면서 불륜을 네. 저지르면서 그 상황에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집필을 하러 멀리 떠났다가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포르투갈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청혼하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녀의 맞아요. 청혼을 보는 뭐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 러브 액츄얼리 프로포즈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스케치북에 이렇게 내가 당신을 다다다 뭐 네.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좋아하는 그거 이유를. 굉장히 패러디 많이 됐죠. 많이 됐죠. 네. 그 뒤로 아마 이렇게 프로포즈 하신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친구의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뭐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정말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슬픈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인꼬 부부지만 네. 밖에서 보기에는 네. 남편이 회사의 젊은 직원에게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너무 아프고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앨런 링먼이 나오는 또 에마 톰슨이 나오는 이 시리즈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랑 이야기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니까 어느 곳에 한 군데라도 걸쳐지게 만드는 맞아요. 묘한 우리 매력이 평론가님께서는 있는 혹시 어떤 에피소드 이 중에 제일 좋아하셨어요? 거니까. 왜요?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제 조금씩. 사연이 걸쳐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어느 쪽이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사연이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못 하겠잖아요. 그렇군요. 너무 콕 집어서 여쭤보게 된 거였군요. 아니 좀 네. 휴그랜트가 네. 저렇게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이제 약간 휴그랜트 네, 약간 네. 동화를 하시는 그러게요.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 작품이 되게 좋은 이유가 사랑 영화기는 한데 되게 인생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남겨요. 예를 들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 먼저 떠나보낸 그 남편이 너무 슬퍼하니까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앞에서만 이제 마지막이야. 사람들 앞에서 계속 울게 되면 계속 징징거리면 사람들이 널 떠나게 될 거야. 뭐 이런 되게 센 조언을 네.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야 될까 고민하게 만들 때 이 주인공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늘 약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동안 영화를 사랑받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거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에피소드 같지만 서로 아주 조밀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이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였다가 이 작품으로 처음 시나리오도 쓰고 감독 연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우려가 많았대요. 네. 신인 감독에게 너무 큰 프로젝트 아니냐.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유명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너무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마지막 공항 장면 같은 것들 네네.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이전에 썼던 시나리오들이 다 보면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런 작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장인이 자신의 장르에서 영화를 만든 셈이죠. 네. 그래서 이 작품들 러브 액츄얼리랑 같이 크리스마스에 보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두 개의 또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죠. All You Need Is Love와 그리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더 말랑말랑하고 좀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서 조금 좀 아쉽긴 한데요. 그러네요. 자, 근데 영화 하나만 소개해 주시진 않잖아요. 네. 또 한편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 영화 제목을 이 영화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왜요? 하실 텐데 1988년 9월 24일 날 개봉한 존 맥티어난 감독의 다이하드 1편. 그러게요. 다이하드가 왜 크리스마스 영화예요 하지? 이 영화 본격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영화의 네. 배경이 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별거했던 아내에게 다시 한번 좀 합치자고 이야기하러 가던 형사가 예. 저 테러리스트들에게 그 점령된 건물을
그 안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네. 아내를 구해내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반짝반짝 울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피한 밤을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러브 액츄얼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데. 앞뒤로 크리스마스 들어갔다고 크리스마스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정말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교본처럼 불리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을 지키는 아빠 얘기. 근데 다이아드가 계속 속편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 속편 이후의 속편들은 2편까지는 약간 크리스마스를 걸고 왔다가 이제 3편부터는 크리스마스 영화로 미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본격 액션 영화로 좀 바꿨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보내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온 뉴욕의 경찰 존 맥클레인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존 맥클레인의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요. 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혈혈단신 그 건물 안으로 잠입한 맥티어난 형사가 정말 맨몸으로 테러리스트에 맞서는 이야기인데요. 예. 정말 죽기 너무 힘들다는 절대 죽을 수 없는 뭐 이런 뜻의 제목인데요. 근데도 인기 좋은데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이 작품이 몇 편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2013년까지 5편의 시리즈가 나왔어요. 근데 다 히트했잖아요. 다 히트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요. 30년 넘게 시리즈를 울고 먹은 거예요. 정말 사골처럼 완전히 뼈가 노곤노곤해질 때까지 고아 먹은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시리즈란 얘기인데 처음에 이 영화 만들어줄 때는요. 이렇게 흥행을 예측한 분이 없었대요. 그래요? 네. 그랬었나? 브루스 윌리스가 엄청나게 인기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 작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영화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브루스 윌리스가 그때까지만 해도 TV 시리즈 몇 개에서 조금 흥행을 했던 일종의 TV용 배우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티켓 파워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할리우드 대작에서는 역시 좀 약한데 주인공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물론 감독님은 절대 믿지 않았대요. 현장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존 맥티어는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 돈을 댄 제작사나 투자사에서는 좀 약한데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처음 미국에서 다이아드를 개봉했을 때 처음 포스터를 보시면요. 건물이 폭탄 터져가지고 활활 불타는 그 엄청 큰 그 건물을 주인공처럼 보여주고 브루스 윌리스가 요만하게 포스터에 나와요. 얼굴을 쬐끄만하게 해가지고. 기억날 것 같아요. 건물이 주인공인 포스터. 왜냐하면 건물이 불타고 있으면 이 영화 돈 많이 들었겠는데 약간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포스터를 찍었대요. 그랬다가 브루스 윌리스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그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서 포스터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브루스 윌리스는 워낙 유명한 배우고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니까 원래 유명했고 유명해서 다이아드를 찍었는 줄 알았더니 다이아드로 찍고 유명해졌죠. 사실 이 작품이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를 영화계로 오게 한 정말 은인 같은 그런 작품이고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보면 너무 이 고생하는 장면을 찍다 보니까 그 소위 한겨울에 그렇게 얇은 러닝 같은 거 하나만 입고서는 거의 맨발로 뛰어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80년대 88년이었죠. 80년대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무슨 그 그래픽으로 막 한 게 아니었죠.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때가 묻은 러닝셔츠가 조금 깨끗해졌다가 조금 더 더러워졌다가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화면을 연결해야 되는 과정에서 맞춘다고 맞추는데도 조금씩 옷의 색깔이 바뀌기는 하는데 그 재밌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 다이아드가 크리스마스 영화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논란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가족 영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데 네네. 다이아드 시리즈 명장면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이아드 시리즈 명장면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 아주 좁은 환풍구 안을 예.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 다니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찰하고 거기에서 도망다니는 장면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 다이아드가 만들어낸 유행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 의성어 같은 건데 이피카이에라고 해서 네. 나쁜 놈들을 딱 처치할 때 나쁜 놈들의 허를 찌르면서 불을 탁 붙이는 순간에 이제 주인공이 내뱉는 일종의 감탄사 같은 거거든요. 요거를 또 사람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따라하면서. 따라했었죠. 아. 저 제일 재밌는 건요. 얼마 전에 SNS에서 봤는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가 있대요. 네. 되게 만들기 쉽대요. 박스에다가 안에 쿠킹 호일을 꽉 채우시고요. 네. 박스를 쿠킹 호일로 이렇게 싸신 다음에 브루스 윌리스 이렇게 환풍구 기어 나오는 예. 장면을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 아. 달아놓은 걸 보면서 아 크리스마스 영화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다이아드 시리즈를 다시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TV 방영표 보니까 러브 액츄얼리 다이아드 시리즈 다 방영하더라고요. 재밌게 집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러브 액츄얼리 OST죠. 올리비아 올슨이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I don't want